여러분들은 남에게 이용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용만 당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잠도 못 들고 자신을 원망한 적 없으신가요? 남을 도와줬더니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일만 더 떠안게 되어 고생하고 애써 도와줘도 상대방은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접근하여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했을 때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쟤는 신입이니까 시켜 먹자. 그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거야. 걔한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어디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상대방을 속이거나 자기의 일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고자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 9가지와 그 대처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민한 사람. 예민하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타인의 감정을 쉽게 느끼고 반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빠르게 그리고 깊게 반응하여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잘 지낸다. 그래서 남을 먼저 배려하고 친절하다. 그러나 이런 성격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불안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휘둘릴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상대방이 급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급하게 도와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생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누군가가 정말 급하니까 도와달라고 하거나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교활한 전략일 수 있다. 상대방의 재촉에 기회를 놓칠까봐 서둘러 결정을 내리다가 이용당한 사례는 많다. 정말 급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적인 말과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 타인의 감정보다 내 감정과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결코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순진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란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믿고 어수룩한 사람을 말한다. 인간관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쉽게 신뢰하거나 받아들일 때 판단력이 부족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교활한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배려해주고 믿음의 보답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 순진함을 이용하려 든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유지하고 적절한 경계심을 키워야 한다. 당신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기에 순진한 성격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 번째,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교활하고 비겁한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 그들은 부탁을 받으면 바로 도와주려고 하고 남을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지 고민한다. 이런 사람들과 협력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용당하기 쉽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일을 즐기기 때문에 어려운 부탁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고 남을 돕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며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선의로 상대를 도우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예라고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도움 요청이 올바른지,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천천히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도와주기 전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리한 부탁이라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탁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탁은 말 그대로 부탁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으며 내용이나 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다. 부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라. 거절을 미안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마라.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 위로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미안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제안이 왔을 때 거절하기 어려워 난처해진다. 무리한 부탁이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거절해도 괜찮다. 이런 기준에 의한 거절은 미안한 것이 아니다. 무리한 부탁을 계속하는 사람이 무례한 것이다. 만일 상대를 돕기로 했더라도 의도가 의심스러워지면 즉시 도움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어 충격을 받았을 때 혼자 버티는 것은 쉽지 않다. 외로움이 커지고 자존감은 낮아지며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며 위로를 받고 싶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들거나 괴로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조심해서 만나야 한다. 이러한 감정에 휘둘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순간, 그때는 정말 신중해야만 한다. 살아가며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다.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자신을 지키며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현명한 지혜다. 다섯 번째,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은 종종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강박관념 또한 이러한 고통의 일부로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생각이다. 우리는 종종 무의미하다고 알면서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강박관념은 불안을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약점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의 불안과 강박관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자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고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강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발생하는 상황과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강박관념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관심받고 싶은 사람. 사람들은 종종 관심을 받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유명해지고 싶거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이유가 많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관심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무리한 약속을 하거나 많은 돈을 쓸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도 쉽다. 따라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무리하게 관심을 끌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함께 쌓인다. 또한
독서나 학습을 통해 지식을 넓히는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라.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남들도 존중해주지 않는다. 7번째,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의 장점은 책임감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특유의 성격 때문에 누군가와 약속을 어기게 되거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경우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 하거나 못할 경우 대신 다른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려 한다.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죄책감을 잘 느끼는 점을 노린다. 일부러 들어주기 어려운 큰 부탁을 하고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하거나 종종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지만 이런 일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사실 남을 이용하려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다. 자신이 풀어야 할 일을 상대방에게 떠맡기거나 누군가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도 따져볼 것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오히려 미안해할 일도 아닌데 성격이 착한 나머지 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불합리한 부탁을 하면서 나에게는 약속은 지키는 것이라며 책임감을 운운한다면 이런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는 약속임을 알아야 한다. 나를 이용하려는 교활한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끌려다니며 약속을 다 지킬 필요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불합리한 약속은 깨는 것이 더 낫다. 미안해서 해주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8번째,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성격.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로 상대방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 상대방의 두려움을 자극해 겁을 줘서 올바른 상황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그 후에 구슬리고 안심시켜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제각각 두려운 것이 다르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 인간관계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 등 두려워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을 들먹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흔든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강조하며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딱히 힘이 없기에 이런 사람에게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 만약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비열한 행동에 겁먹는 일이 줄어든다. 두려움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채면 속지 않을 수 있기에 이용당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인간관계에서는 신기하게도 상대 마음에 들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까 살펴보면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붙잡으려고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친하고 소중했던 사람도 쉽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소중했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무시당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인데도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눈치 보느라
말하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기분 나빠도 억지로 웃는 태도를 반복하면 상대방은 그를 더 이상 존중하지도 않고 소중하게 대하지도 않으며 쉬운 사람으로 보고 무시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엄청 갖고 싶던 물건도 손에 들어오면 금방 질려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시를 자주 당하고 얕보이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놀림당하기 쉬운 사람, 쉬워 보이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느낌을 다른 상대방에게 심어준다. 그 결과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점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지다가 이것이 심해지면 화풀이해도 좋은 사람, 무시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런 태도만으로도 무시당하기 쉬운 행동인데 이런 태도가 상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행동이었다면 무시당하는 뿐만 아니라 이용까지도 당하는 사람이 된다. 사람에게 매달리며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은 상대로 하여금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물론 상대방이 매달리는 모습에 의기양양해하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 항상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나에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이니 말 한마디를 뱉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지 신경이 쓰인다. 결국 착한 사람은 불편해서 더 멀어진다. 상대를 쉽게 대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자주 나온다. 그렇기에 남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면 평소에도 사람에게 집착하고 너무 상대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 사람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한 명의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면 그뿐이지. 상대에게 목을 매는 모습, 놓치지 않으려고 끙끙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연애나 직장 생활은 물론 친구 관계에서도 최악의 행동일 뿐이다.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멀어지기 싫어서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인간관계 전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번째, 자존심이 부족하거나 너무 센 사람. 자존심이 부족할 경우 이용당하기 쉽지만 자존심이 너무 셀 경우에도 이용당하기 쉽다. 자존심이 세면 얼핏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자존심이 너무 센 경우는 부족한 자신감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가 발현될 때가 많다. 오히려 자신감이 없는 상태인데도 오히려 자존심이 센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자존심도 적당히 있어야 좋은 것이 자존심이 부족하거나 너무 센 사람의 경우 아첨이나 칭찬에 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 남을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사람은 아첨과 칭찬을 수준급으로 다루기에 상대방을 쉽게 구슬려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칭찬을 주의 깊게 살펴야만 한다. 듣고 있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저 못 들은 채 하던가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 이때 이게 아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칭찬이나 아첨을 잘 구분한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남이 나에게 아첨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교활한 사람을 막아내는 해결책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 성격이나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칭찬이나 아첨을 경계할 것을 다짐하라.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의 특징 9가지와 그 대처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성격은 어떠신가요? 이런 성격이 아니신데도 누군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나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